글로벌 기업 유치로 인해서 많은 산업, 문화와 리버뷰를 누릴 수 있는 용산 국제 업무지구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부터 어느 곳을 눈여겨보셔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꿀삼촌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세훈 시장의 용산 정비창 국제 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와, 그리고 우리가 왜 이것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 꿀삼촌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차기 대권을 노리는 오세훈 시장이 용산 개발 계획을 야심차게 발표했는데요. 저는 용산 개발 계획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개발 계획으로 발표한 용산 정비창 부지는 10년 이상 방치된 서울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부지인데요. 면적은 15만 평 이상, 약 여의도 공원의 2배 정도 되는 아주 넓은 부지입니다. 입지적으로도 아주 우수한 용산 정비창 개발 계획이 10년 전에 민간 개발 주도로 진행되었지만 무산되었고, 그러면서 10년 동안 방치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0년 이상 방치되었던 용산 정비창 부지가 서울의 도시 경쟁력 저하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용산 국제 업무지구의 컨셉은 미래 도시의 키워드를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요. AI, 인공지능과 미래 항공교통, UAM, 핀테크, 로보틱스 등 미래 하이테크에 관련된 컨셉을 가지고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용산 국제 업무지구의 목표는 글로벌 도시 경쟁력과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드는 것인데요.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직주 혼합도시로 개발 예정입니다. 직주 혼합도시란 일자리, 주거, 여가, 문화 이런 모든 활동들이 한 곳에서 가능한 도시를 뜻합니다. 이렇게 전체 부지를 복합 용지로 계획을 하여서 업무지구와 주거지역, 문화시설과 녹지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개발될 것입니다. 국제 업무도시로 완성이 되기 위해선 많은 글로벌 기업 유치와 해외 인재의 유입이 필수가 될 텐데요. 해외 자본과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인프라 조성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개발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모이기 위해선 힐링 공간도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선 녹지율, 공원과 휴식 공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지상에 녹지 공간, 휴식 공간도 50% 이상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한 미래 도시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국제 업무지구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을 챙겨야겠죠. 그건 바로 교통 시스템입니다. 용산 국제 업무지구는 제1호 모빌리티 허브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상 공간은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차량은 지하에서 이동하는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교통에는 차량 이동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 시스템이 편리해야 되는데요. 모빌리티 허브에서는 미래항공교통, UAM과 GTX, 지하철, 도로교통들이 한꺼번에 연결이 되는 복합 환승센터로 조성이 됩니다. 이렇게 모빌리티 허브를 통해서 용산 국제 업무지구는 강남, 도심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 수도권 전역을 연결해주는 신교통 거점으로 다시 탄생되게 됩니다. 용산 국제 업무지구는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에 도시 공간의 적극적인 개발로 인해서 글로벌 도시화를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은 서울의 도시 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에 많은 이바지를 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런 대규모 개발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닌데요. 이에 따른 부작용도 수반될 겁니다. 용산 국제 업무지구에 예상되는 부작용으로는 첫 번째로 개발 소식으로 인해 주변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밀도 높은 개발은 많은 교통체증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글로벌 기업 유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임금 도심지 오피스 수요를 용산 국제 업무지구가 흡수하게 될 거기 때문에 도심지 오피스 공실률이 상승될 수도 있습니다. 즉 빨대 효과가 발생될 수도 있는 거죠. 예상되는 부작용 네 번째는 정권 교체 등 정치적인 이유로 초기 개발 취지가 변질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정부에서 토지 장사만 하고 제대로 된 개발이 되지 않는 그런 선례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시장의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 주거지 순위에 많은 지각 변동을 가져올 거기 때문인데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최고 주거지로 손꼽히는 지역은 바로 강남입니다. 1등 주거지로 인식되고 있는 강남의 주거지 위상이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이 완료된다라고 하면 용산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용산 국제 업무지구 개발 사업은 대규모 공공주도 개발 사업으로서 이미 토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용산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이점, 즉 입지와 미래 산업, 돈, 그리고 감성, 글로벌 기업 유치로 인해서 많은 산업, 즉
돈이 돌고 문화와 리버뷰를 누릴 수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부터 어느 곳을 눈여겨보셔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의 3대 업무지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남, 두 번째로 광화문 일대, 세 번째로 여의도 업무지구, 이렇게 3대 업무지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모로는 강남 업무지구가 사업체 수나 종사자 숫자로 봤을 때 가장 규모가 크고, 두 번째로는 광화문 일대, 서울 중구 업무지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의도 업무지구, 이렇게 순차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3대 업무지구를 설명드린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부동산은 직주 근접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직장과 주거지의 접근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주거지에서도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집과 일터, 즉 직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직주 근접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업무지구는 즉 그만큼의 부동산 수요를 많이 가져오게 되는데요. 제가 3대 업무지구를 먼저 설명드린 이유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접점이 생기는 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가치가 서서히 올라가겠죠. 물론 10년이나 20년 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완성된 다음에는 가치 상승은 엄청나게 발생될 겁니다. 자, 그럼 어느 지역이 접점이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접점이 발생되는 업무지구는 바로 두 곳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광화문 업무지구와 두 번째로 여의도 업무지구가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계획은 주변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리는 짧게는 3km에서 길게는 5km 정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약 5km 정도의 지역을 반경으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광화문 업무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반경을 5km로 찾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광화문 업무지구와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이 교집합, 땅콩 모양의 교집합이 보이시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의도 업무지구와도 교집합이 발생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영향을 끼치는 반경과 여의도 업무지구에 영향을 끼치는 반경을 똑같이 5km로 잡아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땅콩 모양의 접점이 생기는 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교집합을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받는 영향과 여의도 업무지구에서 영향을 받는 지역이 교집합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그만큼 더 늘어날 수 있게 되는 지역인 거죠. 즉, 이 교집합의 지역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 그런 지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집합 지역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찾아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세훈 시장의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즉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지를 찾는 것입니다. 이 교집합 지역 중에서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되는 곳은 주식으로 치면 가치투자, 즉 장기투자의 개념을 가지고 바라보면 굉장히 좋을 곳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교집합 중에서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에 관련된 곳을 투자로 찾으신다면 긴 호흡을 가지고 장기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실거주로 찾는 건 더욱더 추천을 드리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에 대한민국 최상급 주거지로 탈바꿈될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의도 국제업무지구와 광화문 업무지구, 그리고 여의도 업무지구, 이 세 개의 교집합이 만나는 트리플 R자 진또배기 지역이 있습니다. 이 작은 땅콩 모양의 지역이 최상급지로 탈바꿈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리버뷰를 만날 수 있는 지역은 향후 대한민국 주거 최상급지로 변동될 지역입니다. 이 교집합과 교집합, 트리플 교집합 지역을, 그 중에서도 리버뷰가 나오는 지역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세훈 시장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관련된 내용과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 또한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10년, 15년 뒤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되어 있을지 너무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최초의 개발 취지가 퇴색되지 않고 잘 개발이 이루어져서 서울의 랜드마크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한 줄평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교집합의 재개발을 찾아라. 나도 사고 싶다. 그럼 저 꿀삼촌은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